가수 강원래가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는 대한민국 연예계를 충격과 슬픔으로 물들게 했다. 클론이라는 전설적인 듀오로 90년대 댄스 음악을 선도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에너지와 희망을 안겨주었던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너무도 믿기지 않았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허물어뜨렸다. 그의 장례식장에서 관을 꼭 껴안고 오열하는 아내 김송 씨와 두 자녀의 모습은 수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고 그의 삶과 고통,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견뎌온 시간들이 다시금 회자되며 더 큰 울림을 안겨주었다. 강원래는 단순히 인기 있는 댄스 가수 그 이상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움직였으며 음악과 춤으로 세대와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진정한 아티스트였다. 그러나 2000년 한순간의 교통사고는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하반신 마비라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그가 무너질 거라 예측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강한 의지로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그러나 강원래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의연함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의 아내 김송 씨가 훗날 밝혔듯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너무나도 깊고 아팠다. 연애 시절부터 내가 믿는 건 내 사랑송이와 돈뿐이야 라고 말하던 그였지만 실제로는 7년 내내 외도를 거듭했고 장애인이 된 이후에도 아내의 지인과 관계를 맺는 등 믿기 어려운 배신의 연속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김송 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충격, 슬픔에 휩싸였으며 이혼을 요구하며 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외면뿐이었다. 그녀는 너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고 네 똥 치워주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울부짖었고 세상에 외면당한 듯한 기분 속에서 이혼도 도피도 심지어 죽음도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했다. 주변의 시선,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의 이혼 경험, 그리고 가족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마치 옥에 갇힌 죄수처럼 매일을 살아야 했다. 결혼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은 깊은 상처와 무거운 책임감으로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송 씨는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대중 앞에서는 언제나 송이가 있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고 언론에서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곁을 지켰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장례식에서 흐느끼며 관을 껴안은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이별의 슬픔을 넘어서 삶 전체를 함께 견뎌온 동지로서의 깊은 절망과 허무함이 담겨 있었다. 이날 장례식장에는 강원래의 오랜 친구들, 동료 연예인들, 그리고 팬들이 끝없이 몰려들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전설이라 칭했고 희망의 아이콘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남긴 삶의 이면은 고통과 복잡함, 인간적인 약함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언제나 진심으로 살아가려 했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웃으려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자녀들은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큰 슬픔과 공허함을 남길지 가늠조차 어렵다. 이들은 이제 세상의 시선과 가족사 속 상처를 함께 짊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언젠가는 그들이 아버지의 삶에서 진정 소중했던 것, 무대 위의 뜨거운 열정과 삶을 향한 집념, 그리고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 가족의 존재, 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종종 화려한 겉모습만을 기억한다. 강원래 역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였다. 늘 밝은 미소로 대중 앞에 섰던 그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수많은 상처와 갈등, 후회와 죄책감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이는 다름 아닌 그의 아내 김송이였다. 그녀는 세상의 손가락질과 고통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참아야 했고, 그 인내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를 울리고 있다. 강원래의 삶은 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처음 세상에 내디딘 발자국은 너무도 조용하고 어두웠으며 때로는 잔혹하기까지 했다. 누구보다 강한 외면을 가졌던 그의 속엔 끝없이 외롭고 차가운 윤영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댄스 음악의 전설이라는 찬사는 사실 그가 몇십 년 동안 흘린 피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좌절과 실패 끝에 겨우 움켜쥔 한 조각의 빛일 뿐이었다. 강원래는 서울의 빈곤한 동네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의 가족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 그런 아버지를 피해 방 한켠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린 채 잠드는 일이 다반사였다. 가정의 불안정은 어린 강원래에게 정서적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는 어른들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갔다. 학교에서도 그는 조용한 아이로 불렸다. 말이 없고 눈빛은 언제나 어두웠으며 종종 싸움을 벌이는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내면의 고립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춤이었다. 그의 첫 춤은 동네 공터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던 순간이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골목길에서 그는 세상의 억압과 두려움, 슬픔을 털어내듯 온몸을 던져 움직였고 그 감정의 해방은 그에게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안겨주었다. 춤은 그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탈출구였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춤으로 치유해 나갔고 언젠가는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눈을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까지의 길은 너무도 험난했다. 고등학교 진학조차 경제적 사정 때문에 힘겨웠고 춤을 추는 일은 철없는 짓이라는 어른들의 무시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지속되어야 했다. 그는 새벽마다 지하철역 안에서 혼자 연습을 하곤 했다. 당시엔 스트리트 댄서라는 개념조차 생소했고 춤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는 순전히 몸으로, 본능으로 수천 번 반복된 동작 속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던 공연 기획자가 그의 춤을 보고 말을 걸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 기획자는 당시 신인 댄스 가수를 찾고 있었고 강원래에게 백댄서로 함께 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백댄서에서 방송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 이후 다양한 무대를 거치며 댄서로서 입지를 다져나갔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한 백댄서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의 중심에 서고 싶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하고 싶었다. 그 꿈은 구준엽이라는 또 다른 전설적인 춤꾼을 만나며 현실이 되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알아보았다. 말보다 먼저 움직임이 통했고 음악을 향한 열정이 같았다. 그렇게 결성된 듀오 클로는 1996년 데뷔와 동시에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들었다. 쿵따리 샤바라, 도시탈출 등의 곡은 전국을 들썩이게 했고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 성공의 뒤편에는 오랜 시간 상처 입은 차에 살아온 한 남자의 몸부림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무대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자신을 다독였다.
대중은 그의 화려한 의상과 강렬한 안무에 열광했지만 그는 여전히 매 공연마다 불안에 떨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언제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성공할수록 더 커졌다. 그 두려움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2000년 오토바이 사고는 그를 무대에서 끌어내렸다. 하반신 마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았을 때 그는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춤이 사라진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는 매일 밤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 그의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람은 아내 김송이었다. 그녀는 병실에서 그를 안아주며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몸은 말라갔으며 마음은 깊은 어둠에 잠겼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 속에서 그는 다시 춤을 떠올렸다. 비록 두 다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몸의 상반신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음악은 여전히 그의 귀에 들리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새로운 동작을 구상했고 장애인을 위한 댄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장애는 끝이 아니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무대에 다시 섰다.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건넸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그의 인생 궤적은 그가 얼마나 깊은 곳에서부터 기어 올라왔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어린 시절은 고통과 외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청춘은 빈곤과 무시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며 성장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과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버텨낸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장면들은 지금도 수많은 이들에게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있다. 그의 삶은 단순히 화려한 연예인의 삶이 아닌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선 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투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그의 열정, 그의 진심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원래라는 사람을 함께 기억하고 그가 걸어온 길을 따뜻한 마음으로 되새기며 우리 삶 속에 다시금 사랑과 공감, 존중의 가치를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강원래, 당신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